자, 여러분, 우리 현대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현대사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가 시작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번 시간에 제목을 자본주의의 종류라고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종류. 자, 여러분,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가 시작되는데 그때 시작된 자본주의를 산업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왜? 산업혁명으로 시작됐으니까. 이 산업자본주의가 더 발전하게 되면 독점자본주의가 됩니다. 산업자본주의가 여러분 규모가 더 커진 거를 독점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산업자본주의가 규모가 더 커졌기 때문에 이 독점자본주의는 뭐가 필요한 시스템이냐면 식민지가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산업자본주의가 더 발전한 거야. 그러면 더 많은 원료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식민지를 획득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독점자본주의는 서로 식민지를 획득하려고 다툽니다. 그래서 이 독점자본주의는 다른 말로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은 바로 자, 1차 세계대전은 바로 독점자본주의와 독점자본주의가 싸운 겁니다. 또는 제국주의와 제국주의가 싸운 것을 우리는 1차 세계대전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산업자본주의와 독점자본주의는 시민혁명 이후에 나온 거죠. 이제 왕 필요 없어. 우리 많이 발전했어. 우리 많이 성숙해졌어. 이제 왕 필요 없어. 우리 스스로 자유스럽게 더 발전할 수 있어. 라고 한 게 시민혁명이었잖아. 여러분, 자본주의가 발전해서 시민혁명이 나온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 이후에 자본주의가 더 발전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처음엔 물론 왕의 도움이 필요했죠. 절대 왕정의 도움이 필요했죠. 그런데 이제 왕의 도움으로 이 상인들이 더 부자가 되니까 필요 없어. 그래서 왕을 몰아냈습니다. 그게 시민혁명이었죠. 시민혁명 위에 산업혁명이 나오는 겁니다. 왕 필요 없어. 우리가 자유스럽게 할게.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 산업자본주의와 독점자본주의는 모두 작은 정부였습니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거야. 자유주의, 자유스럽게 내버려 두는 거야. 그랬더니 세계대전까지 발생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100가구가 살아요. 그러면 한 100가구 정도면 피자 가게는 여러분 A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떤 시대야? 작은 정부. 왕 필요 없어. 왕 꺼져. 우리가 자유스럽게 할 거야. 그랬죠. 정부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피자 가게가 B도 생기고 C도 생기고 막 늘어나는 거야. 국가가 개입하지 않았더니. 여러분, 수요는 한정돼 있는데 100가구, 생산이 피자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0가구 딱 소비자는 한정돼 있는데 피자 가게가 A, B, C 막 늘어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서로 하나라도 더 팔려고 피자 가격을 낮추겠죠. 그래서 피자가 막 인하돼요. 가격이 인하돼. 그러면 이윤이 안 남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자본력이 약한 B와 C가 망해. 그럼 A가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여유가 있었던 A가 B, C를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점이 나오는 거죠. 산업자본주의가 독점자본주의로 간 거는 여러분 국가가 규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정부였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맡겼더니 이제 독점자본주의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피자 가게는 A 하나로 통합됐지만 사장은 하나로 통합됐지만 여전히 기계는 세대입니다. 세 군데서 피자가 막 쏟아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는 한정돼 있는데 이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피자를 들고 옆에 아파트를 쳐들어가야죠. 쳐들어가서 우리 피자 먹어! 우리 피자 먹어! 쳐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독점자본주의는 옆에 아파트까지 쳐들어가요. 식민지가 필요한 시스템이야. 그래서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자,
이제 한 손엔 피자, 한 손엔 칼을 들고 옆에 아파트 쳐들어갔습니다. 우리 피자 먹어, 우리 피자 먹어 쳐들어갔는데 여러분 이쪽 아파트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쪽 아파트에서도 A, B, C가 있어서 A로 통합됐어. 사장은 하나로 통합됐는데 피자는 세 군데서 막 쏟아져. 한 손에 피자, 한 손에 칼을 들고 우리 피자 먹어 쳐들어가.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독점이 있었던 거죠. 여기 똑같이 제국주의가 있었어. 그래서 이 피자 가게와 이 피자 가게가 여기를 얻고 싸우는 거죠. 피자를 팔려고. 이게 바로 1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은 독점과 독점이 싸운 겁니다. 제국주의와 제국주의가 싸운 거야. 그럼 여러분 독점 자본주의가 나온 거나 세계대전 모두 원인은 뭡니까? 작은 정부였기 때문에 정부가 생산량을 규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 질서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작은 정부 실패입니다. 다른 말로 이거를 시장 실패라고도 해요. 시장에 맡겼기 때문에. 시장에만 맡겼더니 일어난 단점이다. 그래서 작은 정부 실패 또는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이 작은 정부의 단점은 또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식민지를 얻기 위해서 전쟁까지 벌였어.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쪽 피자 가게, 이쪽 피자 가게 어떻게 해야 돼? 여전히 피자는 세 군데서 막 쏟아져요. 수요는 한정돼 있어요. 어떡합니까? 이제 피자 배달부들을 다 자르는 거죠. 다 자릅니다. 수요는 한정돼 있으니까. 식민지를 얻기 위해서 싸웠지만 해결이 안 돼요. 피자 배달부들 다 잘렸습니다. 짜장면 사 먹을 수 있어 없어? 못 사 먹죠. 그럼 짜장면 가게도 짜장면 배달부를 더 이상 고용할 수 없어. 그래서 짜장면 가게 노동자들을 다 자릅니다. 그래서 짜장면 가게도 이제 배달부를 다 잘라요. 짜장면 배달부들 잘려서 족발 사 먹을 수 있어 없어? 못 사 먹어. 그럼 족발 가게도 너 배달부를 채용할 수 없어. 족발 가게도 배달부를 다 자릅니다. 그럼 족발 배달부들 잘려서 돈이 없어. 월급이 없어. 치킨 사 먹을 수 있어 없어? 못 사 먹어. 치킨 가게도 더 이상 배달부를 채용할 수 없어. 다 잘라. 이게 바로 1929년에 있었던 세계 대공황입니다. 경제가 완전히 엉망이 된 겁니다. 1929년. 자, 여러분, 산업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 모두 시민혁명 이후에 나온 겁니다. 작은 정부, 정부여 개입하지 마라. 우리가 자유스럽게 하겠다. 그랬더니 산업자본주의가 독점자본주의, 제국주의로도 변질됐고,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도 일어났고, 그 다음에 세계대공황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이제 자본주의에 수정을 가합니다. 수정 자본주의가 등장합니다. 이제 정부는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생산량을 조절하기 시작해요. 야, 거기는 피자 가게 A만 있어야 돼. 더 이상 B씨는 들어오지 마. 규제합니다. 그래서 수정 자본주의는 국가가 개입하기 때문에 큰 정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아까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했지만 또 뭐도 나왔다고 그랬죠? 사회주의도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련이 탄생합니다.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사회주의 정부가 등장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빈부 갈등이 심해져서. 자, 여러분,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지금 막 피자 배달부, 짱깨 배달부 다 잘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저 러시아에서는 사회주의 정부가 등장했어. 다 평등하게 사는 거야. 재산을 국가가 공유해서 사장, 노동자들이 다 평등하게 사는 거야. 그럼 미국의 노동자들도 자극을 받을 거 아니야. 지금 미국에 잘린 치킨, 족발, 배달부들 우리도 소련처럼 되고 싶어. 그런 유혹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장들은 겁이 나는 거야. 지금 경제가 어려워. 배달부들이 다 잘렸어. 노동자들이 다 잘렸어. 우리 미국 노동자들도 러시아, 소련처럼 혁명이 일어나길 바라면 어떡할까? 그때 미국의 루즈벨트가, 여러분 사장님들 겁나죠? 우리 미국에서도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까 봐 겁나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세금을 좀 더 내주세요. 그래서 그 세금으로 노동자들을 좀 복지를 해서 달래줍시다. 복지국가가 등장하는 겁니다. 세계 대공황으로 경제가 어려워. 근데 이미 소련은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럽과 미국의 자본가들은 사회혁명을 예방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냅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노동자를 달래줍니다.
자, 큰 정부, 수성 자본주의, 복지국가 같은 말이에요. 자, 이제 혼합 경제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사장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 더 많이 내서 국가가 그 돈을 가져서 노동자를 달래줍니다. 그건 여러분, 사회주의 요소인 거죠. 여러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차이가 뭡니까? 이 자본주의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절대 건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사회주의는 100% 국가가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 이윤을. 근데 복지국가는 뭐야? 사장들이라고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많이 내요. 그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거죠. 그건 여러분 사회주의 요소입니다. 돈이 많다는 이유로,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많이 내요. 사유재산, 사적 재산을 침해하는 거야.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요소를 수용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자본주의가 근간이죠. 수성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근간인데 사회주의 요소도 일부 수용한 거야. 그래서 혼합경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현상은 이제 미국이나 서유럽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탈리아는 미국, 영국처럼 그렇게 부유했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성 자본주의, 복지국가를 할 능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일본, 이탈리아는 전체주의로 갑니다. 전체주의는 뭐냐면, 자, 노동자들이 지금 다 배달부들 잘렸어요. 그리고 이미 소련이 탄생했습니다. 자, 다른 나라에서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는 그 예방하려고 복지국가로 갔어요. 하지만 독일, 일본, 이탈리아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일, 이탈리아는 늦게 통일하잖아요. 우리가 저번 시간 배웠죠. 분열되었던 나라라 나중에 통일해서 신생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은 그냥 무조건 국가가 노동자를 억압하는 겁니다. 혁명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게 전체주의예요. 자, 그럼 좀 그림으로 제가 쉽게 그려볼게요. 사회주의는 자본가들을 다 제거하고 노동자들이 평등하게 사는 겁니다. 자본가도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수성 자본주의는 자본가가 세금을 더 많이 내서 노동자를 달래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체주의는 그냥 무조건 자본가가 노동자를 빠따로 패는 거죠. 빠따입니다. 빠따. 야구 빠따로 패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주의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계대공 이후가 되면은 사회주의가 있고, 이 사회주의는 이미 17년에 있었죠. 29년 전에. 그 다음에 수정자본주의, 복지국가가 있고, 전체주의가 있고, 지금 우리 인류는 세 가지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 수정자본주의, 전체주의.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독일, 일본, 이탈리아.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억압합니다. 국가라는 전체 속에, 국가라는 전체만을 강조하는 거야. 한 개인의, 노동자의 인권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국가라는 전체만 강조하면서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게 전체주의입니다. 노동자들이 우리 지금 잘려서 배고파요. 먹여주세요. 웃기지 마! 그냥 국가만을 위해서 살아! 강조하는 거죠. 전체주의. 지금 세 가지 시스템이 있는 건데 이제 이 둘이 손을 잡고 이 나라와 싸웁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이에요. 자,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은 자, 2차 세계대전은 자, 수정 자본주의와 소련, 사회주의가 손을 잡고 수정 자본주의는 뭐 미국, 영국, 프랑스, 사회주의는 소련이죠. 와 전체주의가 싸운 거죠. 자, 전체주의는 여러분 노동자를 억압하는 거라고 했어요. 무조건 억압만 한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지금 피자 배달부, 족발 배달부, 짜장면 배달부 다 잘렸습니다. 무조건 억압만 한다고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어떻게 해야 돼? 밖으로 팽창해서 밖으로 쳐들어가서 뺏어와서 어느 정도 노동자를 달래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은 수정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손을 잡고 전체주의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은 뭐다? 독점 자본주의 또는 제국주의가
독점과 독점이 싸운 게 1차 세계대전이라면 2차 세계대전은 소련 수종 자본주의와 손을 잡고 전체주의와 싸운 겁니다. 자, 여러분 좀 한 단계 더 발전하겠습니다. 자, 이젠 전체주의는 몰락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전체주의가 패배했죠. 그러면 이 둘이 나중에는 대립합니다. 그걸 냉전이라고 합니다. 이 둘이 대립하는 게 냉전. 근데 여러분 사회주의는 결국 몰락하고 사라졌습니다. 수성 자본주의만 남았죠. 자, 그러다가 여러분 1970년대 오일 쇼크가 발생합니다. 기름값이 엄청나게 튄 거예요. 자, 수성 자본주의는 국가가 큰 정부입니다. 계속 경제 질서에 개입하는 거야.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했다가 오히려 여러분 역효과가 나기 시작합니다. 국가도 여러분 만능은 아니죠. 그래서 다시 작은 정부로 가야 되겠다. 국가가 개입했더니 오히려 단점도 많더라. 다시 국가의 개입을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등장합니다. 신자유주의. 이건 여러분 작은 정부인데요. 예, 작은 정부인데 여러분 좀 심한데 이 작은 정부와 이 작은 정부의 차이가 뭐냐면 여기서는 여러분 복지 정책이 0%예요. 0%. 그 차이라면 여기는 복지가 없는 게 아닙니다. 복지는 있는데 복지 정책을 수정 자본주의보다 좀 줄인다는 겁니다. 줄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유주의다. 다시 작은 정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한국사 할 때 여러분 한국사에서 근현대사 할 때 좌파, 우파란 말을 씁니다. 좌파, 우파란 말을 쓰는데 우리 근현대사 한국사 배울 때 이 좌파는 뭡니까?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거죠. 우파는 민족주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젠 좌파 우파는 이 개념을 잘 안 씁니다. 왜? 사회주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 현재 우리가 좌파 우파라고 할 때 이 우파는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를 지지하는 세력을 우파라고 하고 좌파라고 하는 것은 이 신자유주의를 했더니 또 단점이 있어요. 또 어떤 단점이 있냐면 빈부 갈등이 심해지겠죠. 복지를 줄이니까. 그래서 다시 복지를 좀 강조하자. 그래서 그걸 또 3의 길이라고 그래요. 3의 길. 이 3의 길은 이 큰 정부가 하나죠. 큰 정부가 있고 작은 정부가 또 하나의 길이 있어. 그럼 우리는 작은 정부와 큰 정부 중간의 길을 가겠다. 작은 정부와 큰 정부 좀 중간을 지향하겠다. 이걸 3의 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3의 길을 강조하는 세력. 그러니까 이쪽보다는 큰 정부죠, 여러분. 이쪽보다는 큰 정부. 그러니까 여기 좀 큰 정부와는 다른 거예요. 이거보다는 좀 줄이고 개입을 줄이고 여기보다는 개입을 늘리는 3의 길인데 여기보다는 큰 정부니까 제가 큰 정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3의 길, 큰 정부 이쪽보다는 복지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세력을 좌파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여기는 이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거야. 정부가 개입하는 것보다 그리고 복지를 하는 것보다 성장을 강조하는 쪽이죠. 성장을 강조하는 쪽.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예전에 썼던 좌파 우파의 개념과 현재 쓰는 좌파 우파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모 작가님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한강은 죄송합니다. 세느강은 파리의 세느강은 좌우를 가르는데 우리나라의 한강은 아직도 남북을 가른다.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이건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 파리의 세느강은 정말로 이렇게 흘러요. 좌우를 가릅니다. 근데 한강은 여러분 이렇게 흐르죠. 남북을 가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 이제 유럽이나 선진국은 이게 맞느냐 이게 맞느냐 수많은 논쟁을 합니다. 뭐가 맞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 자본주의는 좀 미성숙하고 나약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뭐가 맞는지 몰라요. 이쪽은 여러분 이거죠. 경제가 막 성장하고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야 개입을 줄여야 경제가 더 성장한다.
그래야 노동자들도 많이 취업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 이쪽은 그래봤자 뭐 하느냐, 이윤이 자본가 쪽에 더 많이 가지 않느냐, 복지에 더 많이 신경 써야 된다. 뭐가 맞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우리 인류는 나약하고 자본주의는 아직도 미성숙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냐 이게 맞느냐 그런 논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북이 분단돼 있죠. 우리 인류의 마지막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북한이. 그래서 그 아쉬움을 이렇게 표현한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2차 세계대전도 히틀러가 나쁜 놈이고 일왕이 나쁜 놈이다, 그래서 일어났다, 그렇게만 해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누가 나쁘고 누가 착하다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바로 이 자본주의의 미성숙함, 그리고 자본주의의 불완전성, 그리고 이 작은 정부의 단점, 경제 위기에 제대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우리 인류의 나약함, 이런 것들이 세계대전의 원인입니다. 일왕, 히틀러 한 개인의 악함 때문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그리고 우리 인류의 나약함 때문에 세계대전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시는 세계대전을 겪으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무조건 어떤 한 개인이 나쁜 놈이야, 그래서 한 개인 때문에 우리 인류가 재앙을 받았어,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자본주의는 정말 좀 미성숙하고 우리 인류도 제대로 능동적으로 나약하지 못해서 세계대전이 발생했으니, 이제 우리가 이런 지구적인 문제, 인류적인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전 인류가 손을 잡고 공동으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성숙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국주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제국주의는 여러분 저번 시간에 설명했죠. 산업 자본주의가 더 규모가 커진 거를 독점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자본주의가 더 고도로 발전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원료가 필요하고 더 많은 시장이 필요하고 남는 자본을 투자할 시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피자 가게가 여러분 A, B, C 늘어났어. 작은 정부여서 정부가 규제하지 않아서 피자 가게가 A, B, C 늘어나서 A가 B, C를 투자했습니다. 이제 한 명의 사장이 공장 3개를 갖고 있으니 더 많은 피자 원료가 필요하고 더 많은 아파트가 필요한 거죠. 시장이 필요한 겁니다. 피자를 팔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남는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이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 식민지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제국주의의 사상적 기반은 인종주의입니다. 유럽인들이 인종적으로 뛰어나니까 그렇지 못한 아시아, 아프리카를 좀 가르쳐야 된다. 자, 비슷한 이론으로서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이 있는데, 여러분 다윈의 진화론을 적용시킨 겁니다. 사회에 적용한 거죠.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을 인간에 적용시켜서 더 진화한 유럽이 덜 진화한 아시아, 아프리카를 지배해서 그들을 진화시켜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제 교육과 산업적인 측면에서 유럽이 더 뛰어나다, 아시아, 아프리카보다. 그러니까 유럽이 아시아, 아프리카를 지배해서 그들을 진화시켜줘야 돼요. 교육과 산업을 발전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사회 진화론을 근간으로 한 우리나라의 운동이 여러분 애국 개몽 운동이 있습니다. 사회 진화론을 근간으로 한 것으로서 1900년도에 있었죠. 자, 보안회가 있었고 대한자강회가 있었고 신민회 등등이 있었죠. 더 있었죠, 여러분. 대한협회도 있었고 헌정연구회도 있었고, 여러분 대표적으로 보안회, 대한자강회, 신민회가 바로 이 애국개몽운동. 그래서 물론 여러분 이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제국주의 단체 아니죠. 꼭 사회진화론이 제국주의 이론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과 산업을 통해서 진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신 거냐면, 어떻게 사회 진화를 받아들였냐면, 맞아, 교육과 산업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빨리 진화해야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안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교육과 산업을 강조했던 우리나라 독립운동 단체가 보안회, 대한자강회, 시민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 진화론이 꼭
100%다 제국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회 진화론이 이제는 일부는 제국주의 이론으로 이용됐고 일부는 이제 우리나라 또 애국개몽 운동 단체의 기반이 되었던 겁니다. 이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은 제국주의 이론이 되기도 했고 우리나라 애국개몽 운동 단체의 사상적 기반도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민의 안창호 선생님은 대성학교를 차리시고 그 다음에 자기 회사 태극서관 등을 만드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이십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자, 이 독점 자본주의, 제국주의의 마찰을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자, 영국입니다. 우선 이 카이로, 케이프타운, 캘커타 이 세 개를 연결하는 이 영국의 정책을 다 여러분 C가 들어가죠. 그래서 3C 정책이라고 합니다. 카이로 여러분 이만큼이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인도도 여러분 영국의 식민지였죠. 우리 기억나시죠? 7년 전쟁 때 영국과 프랑스가 싸웠는데 이 7년 전쟁은 유럽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아메리카와 인도에서도 있었다. 특히 이 인도에서 있었던 이 7년 전쟁이 플라시 전투였죠. 여기서 영국이 승리해서 영국의 식민지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카이로, 케이프타운, 캘커타 3시 독일도 팽창합니다. 근데 여러분 독일은 여러분 이 비스마르크가 집권했을 때는 고립주의였습니다. 팽창하지 않는 거였어요. 고립주의 그리고 프랑스만 경제하자. 팽창하지 말고 프랑스만 견제하자 이거였는데 여러분 이제 빌헬름 2세가 황제가 되면서 팽창주의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빌헬름 2세는 비스마르크 고립주의를 깨기 위해서 비스마르크를 해임시킵니다. 해임시키고 팽창 정치를 피는데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 연결하는 3B 정책. 그래서 이 두 개가 충돌해서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3C 정책과 3B 정책. 자, 이 아프리카 좀 보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죠. 자, 아프리카를 보시면은 아까 우리 3C 정책 배웠죠. 카이로, 케이프타운이 나옵니다. 이렇게 종단 정책이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쪽과 이쪽이 프랑스 식민지였어. 프랑스는 이렇게 횡단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 종단 정책과 프랑스의 횡단 정책이 붙었던 사건이 바로 파쇼다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은 처음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일으킬 뻔했습니다. 이 파쇼다 사건으로. 근데 프랑스가 양보를 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은 영국과 독일이 싸우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 뭐 쉬운 거니까 빠르게 읽어볼까요? 수에즈 운하를 장악했습니다. 여기 수에즈 운하가 있죠. 여러분 그전에는 뭐 인도에 물건을 팔 때 이렇게 팔았는데 이제 수에즈 운하가 개척이 돼서 이렇게 물건을 팔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집트에 관심이 처음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원래 여러분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 식민지계, 네덜란드계 백인들이 남아프리카 식민지였다 써 있는데 원래 여기 네덜란드가 먼저 개척했어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가 개척했는데 영국이 이제는 보호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네덜란드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인들이 세웠던 트란스발 공화국, 오렌지 공화국 이런 것들을 다 점령하게 됩니다. 영국이. 그래서 이 전쟁을 이제는 보호 전쟁이라고 그래요. 네덜란드계 주민들이 세운 겁니다. 이 보호 전쟁에 승리해서 여기도 얻게 돼요. 수에즈 운하를 장악하고 보호 전쟁을 승리를 이끌어서 여기도 얻게 되고 플라시 전투를 승리를 이끌어서 인도도 얻게 되고 그래서 3C 정책이 연결이 되죠. 자, 그리고 여러분 지도 보시면은 이탈리아도 있습니다. 여기 이탈리아도 있고, 근데 여러분 에티오피아 좀 꼭 알아주세요. 에티오피아는 이때 식민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색깔 흰색이에요. 그리고 이 보라색은 이제 이탈리아가 된 건데 여기 소말리아가 있고 여기
조그만 보라색 있죠? 이게 에리트레아입니다. 이탈리아는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그다음 여기 리비아, 여기 리비아죠. 여기가 식민지였고, 그다음에 뭐 벨기에도 있고, 벨기에, 포르투갈, 그다음 독일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파쇼다 사건은 영국의 종단 정책과 프랑스의 횡단 정책이 충돌했는데 전쟁 직전까지 갔지만 프랑스가 양보합니다. 영국이 더 셌으니까. 자, 모로코 사건은 이제 프랑스와 독일이 대립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모로코예요. 그러니까 독일이 여기도 진출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영국이 이때는 프랑스를 지지해요. 그래서 독일이 철수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볼게요. 뭐 동남아시아 여기는 이제 프랑스가 차지했습니다. 이때 프랑스 여러분 나폴레옹 3세입니다. 나폴레옹 3세가 베트남 진출했고 미얀마, 말레이시아는 영국이 진출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가 진출했고 근데 여러분 이 시암 지금의 타이죠. 여기는 식민지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 영국과 여기 프랑스 힘이 서로 비슷했어요. 그래서 서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나라를 완충국이라고 그래요. 예, 영국과 프랑스 힘이 서로 비슷해서 서로 충돌을 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서로 영국과 프랑스가 서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둘 다 진출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독립을 이룬 국가를 완충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는 식민지가 안 돼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1897년에 광무개혁이 나옵니다. 고종이 이제 나라 이름을 조선이 아니라 대한제국이라고 바꿔요. 여러분 조선은 왕이 지배하는 나라였는데 이제 고종은 스스로 황제를 선포하고 황제가 다스린 나라다. 그래서 대한제국이라고 바꿉니다. 이런 게 가능했던 이유는 러시아와 일본의 힘이 서로 비슷해서 서로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광무개혁 그리고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선포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때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만 더 하면 여러분 이 청나라는 이 베트남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 행사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프랑스가 진출할 때 계속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청푸 전쟁까지 일어났어요. 베트남을 놓고 청나라 프랑스가 전쟁을 벌였는데 결국 프랑스가 이겼기 때문에 여기가 프랑스의 식민지가 됩니다. 자,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완전한 식민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식민지는 되지 않고 한 반식민지라고 해요. 반 정도만 식민지가 됐다. 이쪽은 여러분 러시아가 진출했고 이 산동반도는 독일이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좀 색깔이 좀 달랐어야 되는데 여기는 영국이 진출했고 여기는 프랑스. 왜?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일본이 진출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여러분 이 요동반도를 얻어요. 여러분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본이 승리해요. 1895년.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이 맺어지죠. 그래서 일본은 이 요동도 얻었습니다. 원래 요동도 얻었고 요동과 대만을 얻었죠. 이 대만 그래서 진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간섭을 합니다.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서 삼국 간섭을 해요. 왜? 여기는 이제 러시아가 진출하려고 했던 곳이기 때문에 색깔이 러시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을 끌어들여서 삼국 간섭을 했기 때문에 이 요동은 반환이 됩니다. 청나라한테 다시 반환이 돼요. 하지만 이 대만은 반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일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근데 완전한 식민지는 아니야.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여기가 이렇게 진짜 다 이게 서구 열강의 식민지가 된 건 아니에요.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한 지역이다. 그래서 반식민지, 완전한 식민지가 된 건 아닙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태평양 같은 경우는 여기 미국, 독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여러분 펠리페 2세의 땅이다. 그래서 이름이 필리핀이었는데 미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미국이 에스파냐와 전쟁을 벌여서 이깁니다. 미국이 승리해서 필리핀도 얻고 그다음에 여러분 쿠바도 원래 에스파냐의 식민지였는데 미국이 얻게 됩니다. 쿠바, 프랑스도 있습니다. 이렇게.